12.12예요 하필.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네. 평택에 있는 미 8군에서 출동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미 8군이 서울로 올라올 준비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나면 그거를 진압을 해야 진압하기. 돼서 아니 그러니까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1979년에 12.12 군사반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미군이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을 텐데 그때 막았어야 된다. 반란군. 네네. 미군이. 네. 미국 입장에서는 12.12 사태에 대한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우리 현대사가 묘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사가 묘하다. 45년 전에 12.12가 있었잖아요. 근데 45년 전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의 전사위가 요새 앞장서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정말 묘해요. 네. 자, 오늘 대통령 담화가 긴급하게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네, 그 소식 포함해서 정치옹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윤선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 이 급박한 상황들은 다 네. 보고 오셨죠? 네. 네. 급박한 광고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터넷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 후에 기존 폰을 유지하면서 통신사만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 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현금 사은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꼭 한번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원내대표를 뽑았죠, 우리 최영경 기자님. 네, 네. 뽑았습니다. 네, 누굽니까? 누굴까요?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 뭐 답은 뭐 다 나온 것 네, 같은데. 답이 나왔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권성동이 되면 어떤 의미, 김태우가 되면 어떤 의미, 뭐 이게 표차가 있나요? 있는데 네. 그 106표가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6명이. 네. 그리고 김태호 의원은 34표, 권성동 의원 72표, 72표 이렇게 됐대요. 두 배 네.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네. 관망파가 이제 그 친윤으로 네. 힘을 실어준 거죠. 네. 관망하던 사람들이 예. 친윤 쪽으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 그거는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에 감화된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그건 아니고. 보기는 어렵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는 뭐 탄핵 트라우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탄핵 트라우마는 전 국민이 겪은 것이지 국민의힘 의원들만 겪은 예, 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겪는 네. 게 아니다. 근데 끊임없이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네. 그 이후에 야당이 되고 야당 되면 우리 힘들어져. 그러니까 탄핵은 안 돼. 이렇게 의총장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설득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의 그리고 또 시그널을 하나는- 잘못 이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탄핵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탄핵 이후에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것이고 예, 예, 예. 헌재법 51조를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예. 하면 우리는 반전의 기회가 있어. 예. 죽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교하게 잘 봐야 되는 싸움이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똑바로 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윤계 혹은 관망파 50인이 네. 한동훈 따라갔다가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느니 차라리 친윤계에 있으면서 권력편에 쓰자. 그게 남는 장사다. 이렇게 계산을 끝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그들은 탄핵에 그렇다고 반대표를 던질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그 중에 뭐 반대표를 던질 사람도 있고 찬성표를 던질 사람도 있는데요. 네. 제가 예상해 보건대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선출은 네. 이제 내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한동훈 전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다. 2025년이면 이제 한 2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예. 전 대표가 된다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어떤 측면이에요, 그게? 어떤 탄핵이 프로세스를 돼서 당 대표를 그만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번 주 아니면- 토요일 날은 네. 아마 퇴장 못할 거예요. 기표소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200표 이상은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탄핵 소추는 되는 거고 탄핵되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비상계엄 이 시국에서 윤석열 다음으로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갈팡질팡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적 소양이 없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예. 자 오늘 보세요. 윤석열 긴급 담화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담아 보니 내란이다. 아 그걸 담아 봐야 알아요? 그것도 황당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탄핵 찬성이다. 아니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탄핵 반대가 아직도 국민의힘 당론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뭐 매우 잘못 결정된 당론입니다만 당론이에요 아직. 그러면 그 당론을 바꾸려면 오늘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오늘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의총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의 주제는 이번 주 토요일로 예상되는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했던 당론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사정이 추가로 밝혀졌으니 당론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긴급 의총을 이어가겠습니다까지 했어야지. 그리고 나서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의총을 이어가면서 뭐 본인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요. 네. 이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 찬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렇게 이어가야지. 난 저래 갖고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오늘 담아 들어보니 내란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탄핵 찬성입니다. 아니 당론을 당대표 혼자 바꿔요? 아니 저는 제가 일요일 날 우리 방송하면서 네. 11시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한동훈 대표의 그 공동 담화를 보고 제가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반헌법적이네요. 그랬잖아요. 네네네. 우리 헌법에 어디 저렇게 나와 있냐. 그리고 아마 저 두 사람의 공동 담화는 저게 마지막일 것 같다. 그런 그러네, 말씀을 딱 드렸는데 맞추네. 아니 왜냐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거든요. 심지어 네. 그 담화문을 한덕수 총리는 발표 전까지 몰랐다는 거죠. 보지 못했다라고 발표하는 이야기를 했죠. 순간에도 못 봤다고 그랬죠. 아니, 근데 오죽하면 들었다. 미국 골드버거 대사가 나서서 그게 헌법에 맞는 거냐라고 묻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의 과오는 네. 국민의힘 당사까지 따라간 거예요. 총리가 어떻게 그래?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건 명백히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글쎄요 공무원치고 아마 경력이 가장 화려한 분이죠. 국무총리도 2번이나 했고 경제부총리도 했고 주미 한국 대사도 했고 뭐 네. 그 경력 면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따라갈 수 있는 공무원 출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저 양반은 저런 중요한 자리에 매번 지금 거의 한 5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시켜주면 다 하니까 그런 거죠. 그거야. 내가 보기엔 비결은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하니까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번 네. 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다 앉혀놓는 거야. 그렇죠.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예.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그 공동 담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 양반의 출세 비결은 그거였구나. 댓글이 너무 웃겼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가장 빛나더라. 그럼 그 죄송합니다. 당시에도 그럼 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 별 생각 없이 따라와서 이렇게 같이 그건 안 된다고 했어야죠. 국무총리씩이나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동 발표도 그냥 그렇게 했다. 아니 국무총리가 어떻게 아무리 여당이지만 정당 당사 가서 그런 행사를 하냐고요. 민주당 당사도 가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힘 당사까지도 가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이 오늘 12.12예요 하필. 네. 12.12 네, 네, 네. 대국민 담화인지 대극우 세력 담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의 담화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더 심각해진 것은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로 친윤계의
체리따봉 좌장인 네.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친한계 몰아내겠다, 한동훈계를 몰아내겠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입장 정한 사람들 내일 또 바뀔 수 있어요. 어. 조경태 의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 당권이 지금 한동훈에서 다시 또 친윤으로 권력의 추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34표 김태우 의원 받았지만 김태우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한동훈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를까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어제 윤상현 의원이 국회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토론했나? 함께 같이 썼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 네. 정도로 적확하게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헌법에 부여된 통치행위인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내란이라 그래? 야당 니네가 문제야. 너희들이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제 이런 스탠스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친윤계 그 중에 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히면 바로 또 그렇게 줄을 서는 문화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또 광장으로 모이라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국회 경비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들어오는 문을 다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회 통과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네. 광장으로 모이라고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친윤계 중심으로 새로운 대표를 세우고 자신은 물러설 생각이 일도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면 제2의 계엄 또는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발동할 수 수 있다. 있는 상황이 마련된 거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은 국민의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바짝 엎드려서 눈치를 좀 많이 네. 보는 것 같다가 이제 한 명 한 명 음. 이렇게 약간 머리를 들면서 의견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어제 그 윤상현 의원의 그 일정 연설은 정말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제. 근데 윤상현 의원이 네. 도대체 저는 계속 궁금한 게 노림수가 뭔가. 뭐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저럴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아니, 아니거든요. 용산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윤상현 의원을 아니, 밀고 그러니까, 있다라는 네.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가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저도 제 생각에도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완전 사자우를 토해냈잖아요 뭐, 어제. 조금 있으면 드러나겠죠. 네. 근데 이른바 오늘 윤석열 담화에서도 언급된 통치행위, 뭐 윤상현 의원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거의 80년대 말에 폐기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헌법학적으로는 옛날에는 대통령이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하는 이른바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성 여부를 물을 수 없다라는 네. 게 그런 주장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미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 70년대 유신 뭐 80년대 50을 거치면서 네. 그때까지나 통용되던 일부 이론이고 80년대 후반에선 이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은 헌법 위에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다 따져봐야지 대통령이 하는 행위라고 해서 그게 대통령의 정치 행위 내지는 뭐 통치권의 행사라고 해서 적법성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돼서 이미 그러니까 거의 5년 전에 폐기된 이론이에요. 굳이 이걸 이거는. 뭐 따로 얘기할 만한 건덕지도 안 된다. 길게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네네네네.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 화환 같은 것도 응원 화환에 막 지금 골라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우리가 화환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내는데 네.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 비판하는 화환은 거절해서 돌려보내고 대통령 힘내세요 하는 거는 골라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지금 대통령실 네. 근처에 있는 도착한 화환들이에요. 네, 네. 그거 엄청 자백이 많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뭐였죠? 처 고모가 자기가 네. 주도해서 보냈다고. 아. 네, 네. 아, 근데- 근데 어제 그 얘기했더니 국민의힘 대변인 막 벌컥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 네. 아니 본인이 얘기한 얘기했는데 건데 그러니까요. 김건희의 고모. 고모가, 그러니까 내가 한 윤석열 입장에선 처 고모가 그렇죠. 내가 주도했다 그거 주도했다. 얘기했는데 네, 아니 그걸 양심 얼마 있으면 3억 1억이라도 썼다는 내놔라. 얘기를 했죠. 3억 7천 3억 7천이나 들었는데 썼다 예, 그 했었어요. 엄마가 양심 있으면 1억이라도 날 줘야지. 이제 이런 녹음이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여기 네. 부정선거를 밝혀달라.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하야는 안 되고 연임해달라. 누구 마음대로 연임이요? 네, 누구 마음대로 조기 퇴진이냐라는 이제 응원 문구가 들어있는 아무 말 화환들을 앞에. 대잔치고. 아니 연임 근데 그 뭐야? 용산 구민들이 네. 그거 저기 아무데나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용산구청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아. 네, 주민들은 신고를 네네네.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식이나 되는 사람이 2년 반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폭동을 일으켜서 군인과 군대를 동원해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해머로 부시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자기 입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다 드러났으면 이제는 순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를 만났는지 한동훈 대표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당과 정부의 본인의 이 업무를 외교를 포함해서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2 퇴진이든 질서 있는 퇴진이든 조용히 함구하고 있는 게 맞지.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없는 게 오늘 또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끝까지 맞서 끝까지 네.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누구 어떤 국민? 태극기 보수 20% 나를 지지하고 있는 그 극우주의자들이요. 20%요? 나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11%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11%가 됐든지 몇 %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나를 지지하는 극우주의자들과 함께 판을 뒤집겠다. 이게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게 허용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라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즉각적인 검경 그 어제 그 공조본이 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현행범이잖아요. 그럼 긴급체포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그 정도의 결기 있는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 그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불안해서. 그래서 빨리 직무정지가 필요한 거죠. 네. 네. 사실은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지난주 12월 3일 날 밤은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고 오늘 이런 담화는 내란 선동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내란 선동의 현행범이다. 뭐 범행 직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도 갖고 있고 그렇죠. 이게 딴 사람한테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아직. 네. 넘어갈 수가 그러니까 없지, 지난주 사실. 토요일 네. 날 넘어갔어야 되는데. 국힘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바람에 안 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탄핵 소추를 시키고 그러면 직무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어떤 권한 자체가 딴 사람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체포나 구속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보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하여튼 기표소에만 들어가면 네. 탄핵 소추는 될 거고 다음 주에는 검찰, 경찰, 공수처 여기서 다 서로 들어간다. 네. 자기네가 먼저 신병 신병을 하고 확보하겠다. 경쟁적으로 나설 거예요. 예. 아, 그러면 그 한덕수 총리는 누구 말 잘 듣는 사람인데 본인이 권한대행되면 누구 말을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국회 눈치 보겠죠. 국회 말을 들을 것이다. 국회 눈치 볼 누구 거예요. 말 듣나. 아. 그러니까 말은 왜냐면 참잘 듣는 분이긴 하니까. 지금은 국회가 제일 네. 세거든. 그럼 국회 아. 말을 듣겠다. 그러니까 아. 뭐 어제 보아- 나와서도 사정없이 인사하시던데 잘못. 그러니까 허리 많이 고개 숙이고. 네번 숙였죠. 그러니까 아, 요거 정말 지금 제가 그런 걸 못해서 출세를 못했나 봐요. 고개 숙이세요. 항상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긴급 담화에 대한 팩트 체크를 이제 네.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내놨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제 이거를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약간 느낌은 달랐겠지만 예. 변론 요지서이거나 최후 진술 같다고 저는 사실 그렇죠. 느꼈어요. 이게 본인의 그
범죄 동기와 그 당시에 얼마나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법적으로 피해갈 만한 자신의 주장들을 했는데 딱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건 아니라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졌죠. 여인영 방첩사령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전에 모의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라고 했는데 1,000명 넘게 투입이 됐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현장 지휘관이 실탄 휴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네, 이미 네.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냈습니다. 오늘 담화는 왜 조금이라도 빨리 신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담화. 탄핵을 촉구하는 담화였던 탄핵을 성격이 좀 촉구하는 있죠. 담화. 네. 네. 그러네요. 지금 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도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부합한 내용들이 쭉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팩트 체크를 해서 뭐 전체 동원 병력 1,300명이고 뭐 등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사실관계, 뭐 시간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선전포고가 계속되는 한 국정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탄핵 시계를 좀 당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탄핵 시계를 예, 그래서 네. 토요일 날 할 거냐 아니면 땡겨서 내일 할 내일 거냐 뭐 네. 이런 논의가 국회에서 있습니다. 진행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내일 가능성도 좀 그러니까 국회 있어요? 보고를 하고 네.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보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있는데 네. 그 전에라도 2시니까 1시 59분에만 돼도 일찍 땡겨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능성도 있는데 그 네. 전에 이 탄핵소추 안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려서 특히 헌재법 59조 예, 네. 그걸 가지고 뒤집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법률적 미비를 좀 잘 챙겨봐야 돼서 그 준비를 막판까지 서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대통령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일지 전혀 예측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탄핵으로 가는 것이 더 나를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이 지금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제가 그 미국 측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미국 측 인사랑 소통하십니까? 가끔 하죠. 오, 너무 띄엄띄엄 보는데 나를. 오 멋있습니다. 12월 3일 날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네. 평택에 있는 미 8군에서 출동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평택- TV를 보고 놀래서 출동 준비를 했다는 출동 거예요. 준비를 아니 일단 비상이 걸렸으니까 네. 오. 비상이 걸린 건 거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사실은 미 8군이 서울로 올라올 준비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엄을 상황- 진압하기 상황 네. 정리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나면 그거를 진압을 해야 진압하기 돼서 위해서. 미군이 진압하려고 했었다 예, 예. 국회를 예. 자, 그것도 계엄군 진압을 미군 계엄금 진압을 진압을 위한 미군이 미군 출동이 준비가 계획이 돼 됐던 있었다. 거죠. 네.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네. 아니 그러니까 예. 정말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아니 뭐 12월 3일 만행이죠. 날 예. 그러니까 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는 미국 우방국에게 준 그 충격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1979년에 12.12 군사 반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미군이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을 텐데 그때 막았어야 된다. 반란군을 네네. 미군이 네. 그런 그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이게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 지난주 12월 3일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물론 대통령이 아닌 그 합수부장 자격에서 네. 전두환과 그 세력들이 네. 쿠데타를 한 거고 이번엔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미국 입장에서는 12.12 사태에 대한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놔두고 뭐 나중에 다 일을 버리고 나서 나중에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 이거 그냥 예. 그동안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 예. 어쩌면 뭐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만 이 상황에서 유혈 사태가 나거나 했을 때는 미군이 출동해서 예. 그 상황을 정리했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출동 준비는 했었다. 분명히 했었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거기에 뭐 북한까지 개입했으면 정말 난리 나는 거고. 근데 대통령은 국무위원들하고도 별로 이렇게 신뢰관계나 이런 게 없는 모양이에요. 국무위원들 어제 얘기하는 것들 쭉 들어보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법무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그냥 군 인사들 뭐 요 정도 혹은 뭐 경찰 관련 뭐 요 정도만 믿고 신뢰하고 얘기하지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얘기도 잘 안 듣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냥 국무위원들이 지금 이 상황 되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거는 조금 상황 변화에 따른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아, 국무위원들이 예, 예. 그 전까지는 원활하게 그렇죠. 소통하고 아 하면 어 하고 아니 소통은 이해하고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죠. 명령을 빠르게 기본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이번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의심하시는 거죠. 근데 어제 그 태세 전환? 태세 전환. 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답변에서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고 일단 오라 그래서 갔다. 가서 네네네. 옆 사람한테 이거 무슨 회의냐라고 물어보니까 딱 두 글자 들었다. 계엄. 이렇게 두 네. 글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가운데도 주요 보직자가 있고 사실은 비주류 보직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박성재 장관, 그리고 행안부 충안파인 이상민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뭐 오른팔 왼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고 네. 그밖에 다른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들은 뭐 되게 대통령 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 그렇지만 정보에서 정말 뭐 찰떡같이 알고 있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뭐 그렇게 구분은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단히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그 예를 들어서 계엄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라도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날 이소영 의원이 물었어요. 그 반대한 사람 누구냐 분명히 얘기해라 손들어라라고 네. 했을 때 외교부 장관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만 손들었어요. 네. 나머지는 안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부안회동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니 되옵니다라고 한다고 한들 뭐 길을 바꿔 쓸 리는 만무하지만 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뭐 바지가랑이라도 붙잡든지 문고리라도 걸어 잠그든지 못하게 했었어야 됐다. 얻어맞더라도 네네네. 못하게 했었어야 됐다. 그게 국무위원들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와서는 전부 저도 몰랐어요. 뭐 잘못했어요. 사과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성공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편에 섰을 거예요. 네네.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내각 총사퇴 이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권한대행 할 사람이 없어져서 아니 큰일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네. 일단 이 위급한 상황은 정리를 다 좀 되고. 빨리 하고 그래서 어쨌든 탄핵 수출되면 권한대행 할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생존자. 생존자 그 분위기예요. 비슷한, 그러니까 네. 그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한 사람만 살아남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데 그 현재- 그것도 참 네. 묘해요. 사실은 우리가 있습니다. 참석 안 한 사람. 해양수산부 장관, 그다음에 국가보훈부 장관은 그 계엄을 심의하는 회의 그리고 해제 국무회의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요. 두 개다. 네. 지금 해수부 장관이 누구죠? 보훈부 장관은 강도형 약간 해수부 장관, 거시기 한 것 같은데. 강정의 보훈부 장관. 강정에 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가부는 장관이 아직도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거긴 그래서 공석이죠. 차관이 의결권이 없는데 네. 둘 다 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제 안 참석하지 않은 두 명의 장관도 있다. 네, 그러나 지정생존자가 있습니다. 아니, 네. 참석한 그러면 게으른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고 사표를 낸 거는 그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고는 이 과정에서 아무도 직을 던지거나 다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잡은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이분의 사표를 지금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수리를 또 했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인사권을 아, 계속해서 임면을 유역 계속하고 검사 있습니다. 면직 네, 처리가 면직자가 됐어요? 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도 했잖아요. 했죠. 했죠. 면직 처리했죠.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호령 국정원 1차장 신임 인사도 했죠. 네,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안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안 하는 안 거는 하는 거? 출근을 잘 해외 안 하는 것 순방. 같아요. 아, 출근하고 많은 걸 출근하고 지금 해외 자제하고 순방. 있습니다. 네. 순방과 출근을 해외 순방은 안 못 하고. 하고 있어요. 출근은 안 하는 거 같아요. 출근 잘 안 오늘 하고? 닷새 만에 첫 출근했어요. 네. 그래서 30분 만에 갔다면서요? 30분 만에 갔어요. 와, 그런 직장이 대단해요. 그런 회사 있으면 진짜. 나도 취직하고 아 근데 싶다. 오늘 출근이 맞기는 맞는 걸까? 왜냐면 이게 전 녹화인 녹화여서. 것 같이 보이는데. 아, 그렇지. 근데 네. 30분 있다 간 네. 거를 본 기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확인한 기자. 뭐 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네. 사실인지 오보인지는 근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가짜 출근인지 또 모르죠. 네, 그동안 가짜 출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 가짜 출근 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 안 한다고 계속 이제 지적을 해왔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상 지각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것만 감시하는 또 이제 서울의 소리 사람들이 기자가 있었어요. 네. 서울의 소리 기자가 그 카메라를 뻗쳐놓고 네. 매일 그걸 출퇴근을.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기자가 취재하다가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네. 그 당신 뭐 이렇게 고소 고발돼서 그래서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겨레가 한 달 동안 자맹 취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경찰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자기들도 고용이었다는 거잖아요. 경찰들도.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위장 출근을 위해서 공권력이 이런 네. 방식으로 소모돼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한 게 많은 겁니다. 빈차 보내면서 교통통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뻥카 그리고-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안 그리고 두 보니까. 번째는 더 네. 세게 했다는 거잖아요. 경비를. 네, 네, 네. 근데 그렇고 제가 이거 하나만 듣고 갈게요. 이거 정말 어제 또 많은 주옥 같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거 아쉬워서 하나만 듣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박성재 장관이 되게 깊이 여기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계엄 당일도 있지만 그 직후 그 내란 사태 직후에도 대통령 안가에서 이제 법률가 출신들이 다 모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 질문에 대답하는 거 하나만 듣고 오겠습니다. 곧 퇴임하실 건데 퇴직하시고 난 뒤에 예.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줬던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우선 제코가 석자입니다. 네. 제코가 석자입니다. 이 박성재 법무장관이 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불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했고요. 예,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본인도 일단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당연히 이제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럼요. 네,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은 아마도 꽤 무거운 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뭐 특별한 뭐 이변이 앞으로 없으면.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지금 변호인단은 거의 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홍일 전 이야기가 방통위원장이 있고. 아마 중심이 돼서 네.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 같고, 아니, 그 검사 출신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서로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네. 근데 김홍일 위원장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온갖 수모는 다 당하고 그 인권위원장 한 6개월 하다가 갑자기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가라 그래갖고 아니 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 네. 그렇죠. 권익위원장 한 6개월 했을 네, 거예요, 제 맞아요. 기억에. 네. 그러다가 방통위원장 갑자기 네. 인사청문회 또 거쳐서 맞아요. 되고 방통위원장 가서 뭐 한 건인가 뭐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또 네. 탄핵소추 이렇게 돼서 진행될 것 같으니까 사퇴한 사퇴하고. 거지. 음.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확실히 그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보다는 하여튼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어느 자리든 빈 자리에 이렇게 쭉쭉쭉쭉 잘 이렇게 꽂아 넣는 그런 인사 스타일인가 그건 봐요. 맞죠. 근데 김용대 원장님 지금 짠하다는 거 아니에요? 김홍일 아니 그러니까 네. 뭐랄까 왜 아, 저렇게까지 할까 끌려다니면서 정말. 하나.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커다란 이익 내지는 커다란 두려움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잘 작동하면서 그렇게 충성하고 잘 따르고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김홍일, 윤석열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사실은 김홍일 당시 이제 그 뭐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계속 끌어줬어요. 김홍일 선생이 윤석열 검사를 계속 챙겨주고 끌어준 관계거든.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 완벽한 상하관계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 정부 들어서는 상하관계가 바뀌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변론을 해주는 뭐 상황으로 전개될 네네네. 것 같은데 참 네. 자, 그럼 대단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잠깐 좀 잊고 있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혹은 뭐 이 사건에 대한 수색이란다. 그 수사 상황 네. 지금 어떻게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제 어제 이제 경찰 국수본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네. 해서 대통령실을 찾아갔습니다. 영장에는 내란 혐의 그리고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경호처에 가로막혀서 9시간 대치 끝에 사실상 임의 제출, 아주 조금만 대통령실에서 제출하는 것만 받아오는 형태로 돌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지금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검찰을 제외한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 국방부 여기가 같이 공조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새로 출범을 한 상태입니다. 아 공조 수사를. 네네. 네. 근데 제가 예상해 보면 이제 토요일 날 직무정지가 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면 지금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상설특검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한 네. 대행이 예, 권한 대행이. 근데 그게 임명이 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 내용은 다 상설특검으로 가야 돼요. 아, 그렇- 검경 공수처 다 제외하고 그렇죠. 그냥 상설특검으로 예. 간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중구난방이고 사실은 무정부 상태죠. 근데 상설 특검이 그거 다 받아들일 만한 규모나 인력이 돼요? 사실은 부족하죠. 그래서 상설특검이 원래 수사 기간이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하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계획은 상설특검 끝나면 일반 특검으로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게 대단히 비효율적인 절차이긴 한데 왜냐면 수사 주체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 조금 수사상의 비효율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다음 주에는 어디선가는 윤석열 신병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상설특검이 준비 기간을 거치고 제대로 출범하기 전에 구속 만기 때문에 기소가 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설특검이 오히려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물론 다른 수사 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복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황 변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또 민주당의 전략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일단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다 던져보자 해서 네. 상설 특검도 던지고 일반 특검도 던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뭐 투망을 던지듯이 던져서 네.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서 걸리면 하게 하자 뭐 이런 관점이 지금은 좀 센 것 같고요. 그럴 정도로 또 계속 기괴한 방식으로 법기술을 부리지 않습니까? 네. 법꾸라지들답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검찰이 이 사건에서 수사에서 손 떼는 게 맞다. 왜냐하면 나중에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갔을 때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윤 측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손을 떼야 되는데 네. 끊임없이 검찰이 이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네. 하고 긴급 체포도 하고 그리고 별건으로 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 그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은 맘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본이 조금 더 분발해서 네.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공조본이 체포한 사람은 경찰 둘 아니겠습니까? 네. 예, 조지호 청장하고 김복식 서울청장 청장, 네. 예, 둘 정도. 그러니까 경찰 관계자들만 지금 신병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우려되고 두 가지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반드시 탄핵이 돼야지 안 그러면 경호처가 문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경호처하고 공조본에서 그 나간 수사관들하고 또 다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탄핵이 돼야 그 경호처에서도 문을 열게 되는- 열어줘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시를 해야죠. 아, 문 열어라. 열어라, 풀어라. 네. 지시를 해야죠. 왜냐면 권한을
권한 대행이 행사하는 거니까 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네. 지시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직에 있으면 너네 끝까지 나를 막아 지켜라. 지켜. 그러면 그 말 들어야 100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일 경비단 니네 나를 지켜. 그리고 필요하면 기관단총도 뭐 아유. 여러 가지 막 아니 왜냐하면 탱크도 네. 있고 다 군대에 준하는 그 경비 아. 중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하라고 요거 아, 지금 그럼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저는 하고도 남아요. 네. 예, 유혈 사태가 나더라도 네. 나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죠. 어. 경호처를 동원해서. 그러면 경호처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탄핵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저는 뭐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인격을 훼손할 생각은 없는데 참 우리 현대사가 묘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가 묘하다. 예. 45년 전에 12.12가 있었잖아요. 오늘이 이제 12.12 그러네요. 날인데 네. 45년 만에 이른바 쿠데타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45년 전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의 물론 전사입니다만 네. 아. 전사위가 요새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정말? 음. 이 상황은 정말 묘해요. 윤 다음은 또 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근데 공교롭게 네. 그 또 윤이 전두환 전사위다. X 사위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이런 아이러니는 뭐지 이게 도대체? 군부를 끝낸 게 또 다시 다른 군부가 들어왔고 윤을 끝낸 게 X 사위. 예.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수사 상황은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 곳이 막 경쟁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통합된 곳에서 지금 이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것도 역시 좀 탄핵이 되어야 좀 더 매끄럽게 갈 것 같고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게 없으려면 역시 거기도 탄핵.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여러 개가 다 걸려 있네. 탄핵이 빨리 돼야 우리가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 번 더 느꼈습니다만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대통령의 비상기용권도 줬지만 국회 해제 요구권도 네네네.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빈틈이 없어요. 그것만 지켜지면. 근데 문제는 이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있는 헌법도 물론 뭐 대통령을 뭐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된다 이런저런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물론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세계 어느 나라 헌법보다 완결성이 뛰어난 헌법인 게 이번에 한 번 더 드러났어요. 그 헌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개헌을 하게 된 계기가 전두환 쿠데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87년 개헌을 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군사 쿠데타 같은 망령이 벌어지지 않도록 혹여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국회가 즉각적으로 그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 요구 권한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네.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속속속 드러나고 있는 소위 이제 그 계엄과 관련된 그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선관위를 장악하고 부정선거로 만들고 국회를 해산한 다음에 네. 다시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찬탈할 꿈도 꿨던 거잖아요. 아예 국회 없는 이른바 총독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윤석열이 꿈꿨던 것은 네. 제2의 12.12, 제2의 전두환을 꿈꾸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통째로 먹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생각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세력이요 모여라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엔 분명히 국회 해산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예 들어있지 네. 않습니다. 그 어떤 법률 전문가는 참 그 얘기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 내란으로 이거 기소하면 그때부터는 그 헌재가 판단하는 것들이 아마 그 뒤로 미뤄질 거라 오히려 헌재의 그 탄핵 인용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들 그럼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형사 재판과 탄핵 네. 재판은 투트랙으로 별도로 가는 것이고 네. 그거는 아마 민사 소송 같은 거 해보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두 개 판결이 달리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는
뭐 그럴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헌재에서는 인용이 돼. 네. 근데 형사에서 이거 무죄인데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 그러면 뭐 1심, 2심 네.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죠. 네.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 네. 뭐 그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는 네네네. 합니다만 네.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네. 탄핵이 결정되면 네. 그거로 인해서 파면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직에서는 파면되고 그거는 어디 다시 불복해서 다툴 여지가 절차나 없는 이런 게 거고. 없는 없어요. 겁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박근혜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탄핵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형사 재판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형사 재판 때문에 탄핵 재판이 미뤄지거나 미뤄지는 그런 가능성은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건 불가능해요. 네. 자, 그리고 재판하면 오늘 이제 확정 판결이 난 네. 조국 대표가 이제 2년형이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쉽게 말하면 상고 기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단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을 쭉 보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으니까 이대로 확정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내일 출석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냥 가는 건데 이제 조국 대표는 불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내일 정지해가지고 출석하면 그대로 이제 구속 수감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의원직은 바로 그 조국혁신당의 그 다음 순번자인 백선희 교수가 물려받아서 표결은 아마 토요일에 똑같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은 어쨌든 이제 가장 구심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대표성 있는 인물이 이렇게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전투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힘이 좀 빠지게 되나요? 아니 물론 뭐 전투력이 더 높아진다고 대표적인 스피커가 없어진 거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는 더 전투력이 세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걸 떠나서 대선 구도가 바뀌는 거죠. 대선 구도. 예, 대선 구도가 바뀌는 거죠. 네. 지금 당 대표이고 피선거권이 살아 있다면 대선 출마가 거의 확실해 보였던 조국 전 대표죠. 지금은 네. 바로 대표지. 아직까지는 대표지. 대표예요. 네. 네. 언제 그러면 저 되는 거예요? 의원직 상실은 지금 바로 된 거고. 됐고. 지금 된 네. 거고. 그래서 네. 표결은 할 수 없게 됐고 네. 구속은 내일 되는데 아마 순번 대표직은 그때 이제 김선민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때부터. 이제.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 대선 구도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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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네. 저는 그게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기환송 가능성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냥 선거 연기를 만약에 대법원에서 받아주면 이거는 대선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정을 대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부는 뭐 재판 결과 차라리 파기환송을 할지는 모르지만 네. 그냥 선고 정해진 연기를 하진 날짜에 않을 선고는 거다.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그냥 선고가 이루어졌고 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가 한 명이 없어진 상황이죠. 오늘 선고로 인해서. 네, 네, 네. 그 민주당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1심 나왔던 그 선거법 위반 관련 요것도 이제 한 몇 달 있으면 나오긴 나올 거 아니에요. 내년 2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시간을 좀 벌려고 했었던 거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에서도 뭐 유죄가 선고되면 그때는 이제 야권의 유력 주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내 차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뭐 관련해서 지금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 뭐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는 예정하던 가정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이번 재판에서 네. 파기환송돼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조국혁신당의 법률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대체로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김선민 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세우고 뭐 대표 선거를 계속할지 아니면 이 체제를 유지할지 뭐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당에 어쨌든 그동안 이제 기자들이 표현하기를 조국혁신당은 뭐 약간 조국과 아이들 이런 컨셉으로 조국 대표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많은 의원들의 이제 움직임이나 행동이 이제 좌우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리더십이 형성될지는 좀 지켜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누가 가장 강력한 그 뭐랄까요 당의 지도력을 좀 가질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어디 조국혁신당에. 제가 뭐 당내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은 뭐 신장식 의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이 좀 계신 것 같고 박은정 의원.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제가 다전할 수는 없는데 네.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복잡이라는 네. 게 약간 뭐 집단 지도 체제 성격으로 당이 당분간은 운영되지 그렇게 않을까요? 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래요? 이제 김선민 의원이 아마 이제 좌장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조국혁신당이 이제 민주당에서 오신 실무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 조국 대표하고 민정실에서 함께 네, 일했던 청와대에 같이 청와대에 있던. 같이 있었던 그 네. 멤버들이 뭐 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신장식 의원분 있고 또 검찰에서 온 박은정 의원 뭐 이렇게 네. 각자 좀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윤석열 전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거나 뭐 그럴 리는 없다. 그리고 워낙 작은 정당이어서 네.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2명이서 뭐 딴 생각하고 개파 싸움을 하고 이러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작은 정당이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정당이어서 네. 대체로 리더십은 아마 김선민 의원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옥중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네. 아 조국 네. 대표가 여전히 영향력을 좀 많이 행사하는 그럴 쪽으로. 수는 그럴 네, 수밖에 네, 없는 그렇죠. 구도 네. 아닌가 싶어요. 당의 아. 구도 자체가. 네. 네. 그럼 면회 옥중 당무 뭐 이런 거 가서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고 예, 예.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렇게 좀 벌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아마 이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급박하게 돌아갈 일들이 아마 오늘, 내일, 그다음에 토요일 예정된 그 탄핵 그렇죠. 표결 네.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지금 그렇습니다. 한 1분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저희도 하여튼 가능한 여러분께 좀 틀리지 않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정말 그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정말 그 간절하게 호소를 하자면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 네. 스케줄을 빨리 확정시켜 줘야 됩니다. 어떤 스케줄이죠? 퇴진의 스케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금융 투자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외국에서 들어오기로 했던 투자나 뭐 논의되고 있던 거는 올 스톱이에요 지금. 완전히 스톱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누가 한국에 돈을 집어넣어요? 그렇겠죠. 못 집어넣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지난주부터 다 막혀 있거든요. 음.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소추만 되면 대략 스케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예상해 보면 2월 중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있을 거고 네. 대략 60일 이내니까 4월쯤 대선을 치르게 되는 스케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4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대략적인 스케줄은 나온단 말이죠. 음. 지금이 최악이에요. 네. 이게 탄핵 소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당은 반대야, 찬성이야. 기표소는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이 최악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지금 지난주에 바보 같은 결정을 해갖고 지금 일주일을 연장시켜 놨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연장시킨다? 최악이에요, 최악. 제가 보기에. 불확실성을 네.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 지금 탄핵 표결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의원이 22명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네. 그중에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한 의원이 7명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한 표 모자라. 네, 한 표가 근데 아마 현재 15명 중에도 찬성을 할 사람들이
있죠. 꽤 네, 있겠죠. 지금 있어요. 공개하지 않더라도 네.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표결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이미 뭐 찬성 쪽에 무게가 기운 분들이 꽤 있는 게 아닌가. 뭐 충분히 그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또 마지막에 마음 바꿀 사람도 또 그거는 있을 알수 없죠. 때문에. 찬성하겠다고 한 사람도 진짜 찬성을 할지는 그렇습니다. 가봐야 아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김상우 의원 굉장히 기가 막혔는데 현장에 보면서 아. 막 아, 박수 지난주 받으면서 예, 들어갈 때 당연히 탄핵 가결표를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드라마도 나와서 그런 드라마가 막 울면서 입장 발표를 할 때 네.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귀를 의심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네.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표 참여는 하겠다, 찬반은 안 밝히고 있고요. 네. 찬성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벌써 며칠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고 그 맞아요. 지표는 조경태 의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이 아. 말했다가 내일은 이 말했다가 모레는 또 다시 바꿨다가 오늘 또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민주당의 구력이 있는 정치인들은 그날 봐야 된다. 그날까지 당일날까지 표 계산을 해야 되고 네. 뭐 대충 뭐 되진 않겠냐라는 전망은 있지만 그거 자체가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나이브한 전략일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표 계산을 해서 될지 안 될지 계산 딱 끝내고 본회의장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일단 당 대표가 매일 바뀌는데요. 네, 아니 오늘 입장이.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침에 네. 기자회견할 때 한동훈 대표한테 정확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5일에는 뭐라고 했다가 6일에는 네. 뭐라고 했다가 7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사실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다만 그러니까 계엄이 위헌 위법이고 막아야 된다. 관여한 사람 책임 물어야 된다. 계엄을 내린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는 내 입장은 그대로였으나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나은 방안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기자들도 매일매일 바뀌는 말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얘기 대한 들어도 여전히 네. 답답하네. 그렇죠. 네. 너무 조경태, 배현진 둘 중에 누가 더 네.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해주실지. 바로미터 경쟁합니까? 리트머스 경쟁? 이제 그걸 한번 저희가 살펴보. 풍양계라고도 네, 얘기를 하죠. 풍양계. 네,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분들이 진짜 찬성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서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다 그럴 만한 지역구의 이유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밝히지 않는 것도 다 지역구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네. 표는 까봐야 안다. 까봐야 알아요, 진짜. 자, 하여튼 그 까는 현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금요일이 하겠습니다. 될지 토요일이 될지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언제가 되든 저희가 따라 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더 잘 하시는 장윤성 기자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일요일 날도 방송하시고 토요일도 방송하시고 주 7일 출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건 포레스트 윤서님이 할 얘기는 아니죠. 아니 모든 화면에 다 나와 계셔가지고 네. 아니 저는 너무 막 그- 일요일 날 이 네. 방송을 들으면서 잤어요. 이 분위기 만든 게 우리 기자님이에요. 원래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동접이 어마어마하네요. 아유 무슨 말씀 아닙니다. 네. 많이 부족합니다. 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장윤선 기자님 그리고 김용남 의장님 또 최윤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